저출생 실태를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십 년 동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운지 들어봤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결혼은 고급제, 출산은 사치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인데요. 실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모습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다둥이 엄마 전윤희 씨. 남들은 전 씨를 애국자라고 부르지만 새 아이를 키우는 만큼 고충은 3배, 때로는 세제곱이 되기도 합니다. 멀리 사시는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부탁하기도 어려워서 직장은 일찌감치 그만둬야 했습니다. 신랑이 아무래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 육아를 시작한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살림에 생활비를 보태려 짬짬이 일하기 시작했지만 아이 셋을 돌보느라 일은 거의 집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27개월 아이는 일하는 동안엔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재직 증명서를 뗄 수 없는 프리랜서는 맞벌이로 분류되지 않아 돌봄 서비스 신청도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간다고 쳐도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3시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과 육아가 아닌 교육과 문화, 성평등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녹록지 않은 환경이 저출생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YTN과 만난 시민들도 부모 되기를 포기하는 이유로 집값과 경제 환경을 꼽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아직 내 집 마련하기에도 되게 힘든 시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키우다 보면 이제 교육할 것도 많고 이제 아기들 생활에 필요한 기저귀나 분유 이런 것들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것도 많고 저희 부부가 합쳐가지고 돈벌이 할 때 가장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택 가격이 2배 오를 때 출생아 수는 0.1명에서 0.29명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을 늘려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자주 거론되지만 지난 2021년 육아휴직 대상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전 씨처럼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육아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는데 아무래도 정책이 바뀐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이나 직장의 따돌림 같은 거는 변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맞춤형 정책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저출생 신지옥도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